봅시다. 이제 두 번째 소단원이야. 독서의 가치. 독서는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알게 해주는 통로이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된다. 많이 읽으십시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독서의 효용. 효용이 무슨 뜻이야? 쓸모입니다. 쓸모. 독서가 얼마의 쓸모가 있느냐, 유용한가, 그게 효용이라는 뜻이야. 됐죠? 그 다음에 바람직한 독서 태도. 이건 좀 한번 보자. 독서할 때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여 책을 스스로 찾아 읽어야 한다. 즉 자신의 흥미와 가치관을 먼저,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즐기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을 읽을지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 그래서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선택해야 한다. 뭐 참고하는 것도 좋고, 책을 읽은 뒤에는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는 이거 아까도 얘기했던 거잖아. 문학작품을 읽고 난 다음에 일단 내면의 변화를 좀 느껴보고, 그런 다음에 친구들과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독서가 재밌어지는 거야. 난 이런 걸 느꼈어. 넌 어떤 걸 느꼈니? 물론 되게 고리타분하고 딱딱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한번 해보면, 나와 정말 생각이 다르다. 같은 책을 읽었지만,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뭐 느낄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독서,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수필이죠? 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가치와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체험한 거 한번 확인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느낀 게 이거라는 거잖아. 이건 이제 뭐 주제겠지. 얘는 이제 경험이고, 수필은 이게 답니다. 글쓴이가 경험한 거, 그걸 통해서 깨달은 거.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책 속에 길이 있다. 제목풀이. 길은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의미한다. 먼저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제재개관 봅니다. 성격을 보시면 회고가 나왔네. 회고가 무슨 뜻이야? 지난 날을 떠올리는 것,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을 회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특징,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고 생각을 풀어나가고,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독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럼 다양한 근거를 확인해 주면 되겠네. 보겠습니다. 책하면 가장 먼저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냥 뭐야, 책과 관련된 어린 시절 떠올리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회상이 되는 거지. 회고가 되는 거야. 우리 가족이 새들어 살던 집은 새들어 산대. 그럼 가정 형편은 좋지 못한 거네. 앵두나무로 울타리 쳐져 있고, 집 뒤 언덕을 조금만 올라가면 남춘천역이 바라보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지금 저 시골, 이거 시골이라고 해야 되나? 지방에 살았네. 외로울 때에는 그곳에 올라가 서울 가는 기차를 바라보던 기억도 납니다. 그 시절 소양강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푸른 강줄기를 따라 한박 피었던 개나리 무리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책과 관련해서 어린 시절 그 주변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만으로 그 시절을 낭만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뭐다? 책. 사실 진짜 이유는 좀 엉뚱한 데 있습니다. 그때는 나라에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자는 운동을 힘껏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유교양문고라 해서 문고로 펴낸 책을 나라에서 각 학교에 공짜로, 이거 문고판이 뭐냐면 손바닥만한 책 있어, 작은 거. 그러지 문고판이라고 합니다. 문고로 펴낸 책을 나라에서 각 학교에 공짜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냥 주기만 하면 읽지 않을 테니까 특별한 반을 꾸려 선생님이 지도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따로 모여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고는 집으로 돌아갔지요. 과제네, 과제. 다른 친구들은 귀찮아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왜 행복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그 경험을 통해 어떤 경험? 그렇죠. 책 읽는 경험, 혹은 독후감을 쓴 경험, 그 다음에 자신에게 행복했던 경험, 그 경험을 통해 책 읽기는 저의 유년 시절에 기쁨과 격려, 흥분과 위안, 황홀과 행복이라는 느낌, 다 이거 긍정이죠. 그러니까 행복을 얻겠네. 그때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저는 무엇으로 위안을
얻었을까요? 그러면 뭐야? 이거 이제 질문을 하는 거겠어? 이거 어떤 표현이라 할 수 있어? 그렇죠. 서리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 왜? 야, 이거 그때 책을 누구야? 내가 책을 읽지 않았다면 내가 어땠을까요?를 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내가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뭘 강조하기 위해서 책 아니었으면 내가 위안을 얻기가 어려웠을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네, 서리적 표현. 전학을 간 곳이라 친구도 지금 그곳이 처음부터 살았던 곳이 아니었나 봐. 전학을 간 곳이라 친구도 별로 없었고 아까도 발견했죠? 새들어 살았다고 했으니까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위축되었던 그때.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거네. 뭔가 서울에서 하다가 집이 망한 거야.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간 거지. 그러니까 왜? 서울 가는 기차를 보게 되는 거야. 서울 가는 기차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어? 내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만약에 처음부터 그랬다면 어땠을까? 처음부터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살자. 그렇다고 주눅 뜨지 않을 거 아니야? 지금 이게 예전이었으니까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난했거든. 지금 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잖아. 사실 절대적인 부로 보자면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풍요롭거든. 그런데 어떤 자기 자신이 이제 잘 산다 못 산다 이렇게 조사해 보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단 말이지. 절대적인 것은 늘어났지만. 왜 그런 거냐면 결국에 상대성인 거란 말이야. 나는 이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계속 보겠습니다. 책 읽기야말로 저의 결핍이 무슨 뜻이죠? 부족하다는 거지. 충족해지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위안받을 수 있었던 거네. 그렇지 않으면 결핍은 뭐로 때워야 돼? 물질적인 걸로 때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물질적인 걸로 때울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지금 가정 형편이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물론 가정 형편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라고? 저희 결핍을 충족해주는 걸 책으로 하냐고 야구를 하지 않냐고. 저희 말씀이 그래요. 그거는 너희들 웃겨주려고 하는 얘기야. 세상이 불순한 거예요. 아니야. 딱 너희들 더군다나 청라 남고잖아. 애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지 않아? 안 좋아해? 그래, 그거라니까. 단순한 거지. 계속 봅니다. 지금은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낸 그러니까 지금 회상에서 돌아왔네. 지금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적어 보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잖아. 이제 절대적인 부의 어떤 이거는 높아졌거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책 읽기에서 느꼈던 감정을 요즘 젊은이들이 경험할 일은 드물 것 같습니다. 얘가 느꼈던 감정이 뭐였는데? 결핍을 충족했다는 얘기인 거지. 왜? 자기 어린 시절이 어땠어? 어려웠어. 그런데 지금은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이건 어디까지나 이 사람의 기준인 거야. 젊은이들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대나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늘 모자람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청소년들 향해 새로운 것을 쏟아내어도 비어있고 부족한 것이 있게 마련인데 이것을 지금은 다 무엇을 채우고 있어? 유튜브가 채워주죠. 이거. 그러니까 과거가 다른 거지. 과거에는 그런 미디어도 없었으니까. 우리 집에 꼬맹이가 제가 수업하고 가끔 일찍 갈 때가 있어. 그러면 어김없이 이제 유튜브를 보는 것도 게임 방송. 너네 갬블링이라고 알아? 갬블링. TV에 나오는 거. 아니야 유튜브에 TV에 나오는 TV에도 나와. 맞아. 애들 만화 나오는 채널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 빨리 하는 애 있는데. 대도서관 말고. 내가 그런 것들을 내고 있어. 그것도 뭐지? 마인크래프트 하는 도티.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너도 그거 모르냐? 동생이랑 같이 오지? 재밌어. 괜찮아. 어쨌든
아무리 세상에 청소년 향해 새로운 것을 쏟아내어도 비어있고 부족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것이지요. 이게 이제 글쓴이가 생각할 때인 거죠.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야? 독서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모자람을 채워간다면 스스로 충만해집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책 읽기가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답이죠. 문답을 통해서 책 읽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일단 자신의 경험을, 근데 사실 경험이 구체적이진 않아. 맞지? 그냥 난 어렸을 때 좀 부족했는데 책 읽어서 많이 위안을 얻었어.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니까. 청소년들은 책을 읽으며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가치관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은 상당히 좁을 수밖에 없어. 왜? 내 경험만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책을 봐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러려면 책도 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맨날 욕만 하지 마시고. 왜? 친구들이랑 대하면 욕이 한 40% 50%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줘 하는 거. 계속 그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면 다 해결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반론이죠. 예상 반론.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뭐가 되는 거야? 책 말고도 채워줄 수 맞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야말로 정보의 바다에 들어가면 원하는 모든 것을 낚아올릴 수 있다고 말하죠. 저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 지금 여태까지 제가 강조한 게 뭐였어? 책이었으니까. 정보는 이제 그 자체로는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정보혁명 이전에는 정보를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쥐었지만 지금은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데다가 특정인이 그것을 독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흩어져 있고 넘쳐나고 흘러다니는 정보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정말 좋은 정보가 많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래서 지금의 하버드나 이런 쪽에서도 어떤 학문이 또 이제 대두가 되고 있냐면 기존의 학문을 통해서 새로 나타나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융합해서 조금 더 잘 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학문이 지금 또 이렇게 대두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정보를 통합하고 재창출하는 과정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어. 독서가 필요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결국 정보를 처리하고 결합하는 과정이 뭐와 똑같아? 독서하는 과정과 똑같잖아. 안 그래? 지금 인터넷에 있는 정보도 결국 어떻게 해야 돼? 읽어야 돼. 그 과정이 결국 독서의 과정이거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수많은 정보 가운데 의미 있는 것을 골라내는 눈. 일단 첫 번째네. 하나, 골라내야 돼. 그 많은 것 중에. 그리고 무관해 보이는 정보를 엮어서 유관한 그 무엇으로,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조하는 능력. 그럼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네. 이런 안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소 꾸준히 책을 읽어 나가야 한다. 결국엔 그 정보를 읽고 처리하는 방식이 뭐와 동일하기 때문에 독서 과정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계속 볼게요. 가장 작고 낮은 단위의 정보에서 시작해. 뭐겠어 이거? 단어, 문장 이렇게 되는 거지. 가장 크고 높은 단위 지식을 다루는 것. 그래서 글 전체 이렇게. 오직 책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독서 과정하고 이제 관련지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문학 작품은 언어로 이루어진 상상의 집입니다. 이번에는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네. 그러면 콕 집어서 독서할 때 어떤 걸 할 거냐라고 한다면 문학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문학 작품은 주로 문학 작품은 언어로 이루어진 상상의 집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간접 경험의 세계를 통해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문학 읽기의 효용이 되는 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것. 이걸 뭐라 그래? 이게 공감 능력이지. 내가 고통받는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공감 능력이라고. 지금이야말로 점점 이게 필요한 거야. 공감 능력이. 문학작품을 읽는 이유는 결국 다른 이들의 고통을 어루만 위로해 주는 거죠. 어루만질 줄 아는, 그렇지, 성숙한 시민이야. 그럼 봐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봐. 이게 공동체에 대한 얘기라는 거지. 시민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서 나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앞에서 쭉 읽어오면, 야, 독서를 통해서 일단 내가 위로받네. 맞죠? 결핍을 채웠어.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됐어. 그리고 이렇게 읽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런 얘기 우리 꼬맹이들한테 해야 되는데. 우리 꼬맹이들 맨날 유튜브나 보고 있고. 아, 이게 참 모순되는 거지.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정작 내 새끼에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애기한테 말해서. 어? 애기한테 말해서 알아들을까요? 애기? 몇 살이니? 초등학교 5학년. 몰라. 아니 쌤 맨날 애기라고 생각하길래. 아, 한 7살 되는 거. 아, 큰애가 중3입니다. 아직도 큰 꼬맹이가 중3이고 그 다음에 작은 꼬맹이가 초5야. 근데 지금 이제 막 그런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뭐 중3이야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5학년짜리가 이제 슬슬 반항심을 드러내고 있네. 중3 친구는 내가 이제 얘기했어. 너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너 나한테 국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강제적으로 내 수업을 듣게 해야죠. 와. 앞에 한번 다니게.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아, 한국 배우겠네. 왜? 우리 꼬맹이가 좀 많이 예쁩니다. 제 얼굴은 이렇게 하지만, 아, 맞아, 여자였죠. 어쨌든 이 영상도 찍고 하니까 아마 다 이 영상도 강제로 보게 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봅니다. 수없이 많은 문학작품이 담긴 그릇, 그것이 곧 책입니다. 하지만 책 읽기 가치에는 동의하더라도 책을 많이 읽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 그래, 일단 여기까지 됐어. 그래, 책 읽어야지. 책이 좋지까지 됐는데, 이제 현실의 문제인 거죠. 실제. 이거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 문제이기도 해. 물론 할 말은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기도 바쁜데,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는가? 텔레비전, 게임, 영화 등 볼 것이 천지인 시대에 살면서 굳이 책 읽을 필요가 있는가? 이건 앞에서 했던 건데. 책이라는 게 재미라도 있어야지 재미없고 따분한 내용 투성인데 꼭 읽어야 하는가? 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게임하는 방법을 학교나 학원에서 따로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내고 즐깁니다. 그런데 세상은 책 읽기를 비롯해 따분하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라고 강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하기 쉬운 일은 즐겁긴 하지만 우리의 정신적 능력을 키워주지는 못합니다. 반면 어렵고 부담스럽더라도 가치 있는 일 해내면 우리 정신의 키는 훌쩍 자랍니다. 하기 쉽고 즐겁기만 한 일은 시간을 흘려보내게 하지만 어렵고 부담스럽게 한 일은, 가치 있는 일은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게 해줍니다. 지금 대조의 방식으로 독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리고 이 쾌락, 이제 여러분들이 책 읽다 보면 그 쾌락에 대해서도 이제 구분을 하거든. 이제 질적 쾌락이 클수록 이건 그러니까 이제 고차원적 사고를 할 때 질적 쾌락이 크다고 이제 얘기를 해. 나중에 여러분 책을 좀 더 많이 보게 되면 그런 거를 또 느낄 겁니다. 지금은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 기왕에 쓸 거라면 조금 더 재미있는 무언가를 가져다 써주고 그래야지. 계속 볼게요.
우리의 눈에는 비늘이 덮여 있습니다. 그럼 눈에 비늘이 덮여 있으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네? 그럼 비늘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겠네. 보겠습니다. 경험이라는 편견이라는 이미 알고 있다는, 그럼 지금 여기 경험, 편견, 비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연결됐어? 부정적으로 되는 거네.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인 거죠.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에 비늘 말이지요. 좋은 책은 바로 그 비늘을 벗겨줍니다. 그야말로 우리 실화의 새로운 지평을 활짝 열어주지요. 그 놀라움을 무엇에 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는 것과 같을 겁니다. 과정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결과는 무척이나 값지니 그토록 책 읽기의 중요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이거는 경험해봐야 해요.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말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평생 가야 할 길입니다. 비록 어려울지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길이며 가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광희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러니 책과 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요. 마지막에 너무 뭐라고 얘기해? 설교 쪽으로 얘기하고 있잖아. 이런 게 조금 아쉽네. 그냥 자기 얘기만 쭉 하면 나도 한번 궁금해서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그냥 완전히 어조가 바뀌었어. 처음에는 자기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너 이런 것 좀 해봐. 이렇게 말투가 바뀌었죠. 깜짝 퀴즈입니다.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 읽기의 가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글쓴이는 책 읽기가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가치 있는 일이며 정신적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다. 또한 모두 벗겨줘? 비늘도 벗겨주죠. 글쓴이는 책을 읽어야 하는 시기를 쉽게 외로움을 느끼는 아니지. 아까 뭐라 그랬어? 마지막에 평생에 해야 할 일.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그냥 내용이죠. 내용 넘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1단원이 끝나게 된 거죠? 왜? 왜? 네, 시험시험 해야지. 이제 다 하는데. 그럼 다시 과제 정리합니다. 오늘 수업했던 거 일단은 다 나갔으니까 우리 학교에서 설명해 주신 거 있죠? 그거를 지금 유인문에다가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먼저 자습서를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 자습서에 있는 문제요? 자습서에 있는 문제. 평가 문제집은 제출. 그래서 다음 주에 풀 겁니다. 네. 됐습니까? 파일. 파일 잠깐만.